다시 누르고 화면 공유에 예. 자, 매끄럽지 않은데 예. 그러면은 예, 첫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첫 수업만 이렇게 수업식으로 하고요. 예, 이가 첫째 주에 오리엔테이션하고 굴에 대한 첫 시간 수업을 간단하게 하려고 하고요. 예. 자, 재택 수업 기간 중에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화요일 날은 원래 의도한 거는 예, 오프라인이었으면 원래 퀴즈를 본다고 돼 있었죠, 그죠? 예, 퀴즈를 할 거고 온라인으로는 지금 재택 수업 기간 동안은 실시간으로 여러분한테 질문을 받으려고 해요. 질의응답이나 문제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목요일 날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목요일 날이 아니고 그 외의 시간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사이버 캠퍼스 이 과목 게시판 가셔가지고 온라인 강의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그 다음 주에 그러니까 그 월요일까지는 시청을 하셔야겠죠, 그죠? 화요일 날 다시 이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다음 주 화요일 날 할 텐데 그때 제가 문제를 같이 여러분 질문도 받고 풀어줄 겁니다. 예, 문제를 풀어줄 텐데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거의 바로 게시판에 올리셔야 돼요. 과제를 자필로 타이핑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너무 카피의 여지가 많으니까 예, 여러분들이 제가 그러니까 그 전주에 과제 게시판에 올라오겠죠. 과제랑 그리고 온라인 강의 동영상을 보고 강의 소감을 자필로 작성해가지고 예, 그냥 스캔을 해가지고 과제 게시판에 업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간이 넉넉하게 주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주 질의응답이 끝나면 거의 바로 올리셔야 돼요. 그렇게 시간을 잡을 테니까 예.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먼저 혹시 질문 있나요? 예, 잠시만요. 채팅창이 또 안 보이지? 예. 예. 혹시 수업 진행에 대해서 먼저 좀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예. 수업 질문. 질문이 따로 없나요? 궁금한 점이나 지금 접속은 예, 30명 그대로인 것 같고 예, 30명 그대로고 예, 뭐 다들 처음이니까 뭐 예, 어떻더라 거라 생각하고 어쨌든 제가 그 푸시 메시지는 다 받았나요? 예, 채팅창에 혹시 예, 지금 뭐 메시지를 받았으니까 접속을 했겠죠. 예. 그러면은 화상 강의를 따로 예. 오늘 화상 강의도 그 사이버 게시판에 당연히 올릴 겁니다. 예. 따로 다른 것들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안 하고 제가 혼자서 녹화해가지고 강의를 사이버 캠퍼스 대수학원 게시판에 업로드를 할 거고요. 오늘 지금 수업은 이걸 그대로 그냥 올릴 거거든요. 예. 제가 뭐 편집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매끄럽지 않긴 하지만 오늘 꽤 긴데 이걸 그대로 오늘 것도 올릴 겁니다. 예. 예, 답이 됐나요? 예. 예. 두 분이 질문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오늘만 이 실시간 이게 올라가고 다음에는 좀 더 매끄럽겠죠. 예, 매끄럽게 조금 그래도 좀 예, 실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혼자서 녹화를 해서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보는 화면을 그냥 거의 보신다 생각하면 돼요. 이게 파워포인트 화면을 가지고 좀 답답해도 예, 하려고 하고 다음 주 화요일마다 그렇지만 실시간으로는 접속을 하셔가지고 질의응답을 해주시는데 다음 주부터는 그 출석을 엄격하게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온라인 거를 2번 보시는 게 중요하고 실시간 질의응답에는 여러분들 모르는 거 질문하시면 되는데 다만 그러면은 이제 예, 몰라도 접속 안 하고 질문 안 할 수가 있으니까 강의 게시판에 과제를 바로바로 올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모르는 문제를 저한테 듣고 풀어서 그냥 내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그 과제를 전주 과제를 다 풀었다, 다 안다 치면 미리 그냥 게시판에 올리고 질의응답 시간에 접속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제 과제를 안 하게 되면은 이제 페널티가 있겠죠. 아시겠죠? 그러면은 뭐 이제 수업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상대수학, 과목명은 대수학 1이죠. 과목명은 대수학 1인데 사실은 추상대수학이에요. 두 개가 다릅니다. 두 가지가 다른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수의 확장. 여러분들 한 중학교 때쯤, 아니죠, 초등학교부터 계속 이걸 배우죠. 자, 뭐냐면은 자연수들에서 여기 자연수들 집합에서 여러분들 처음으로 이제 초등학교 언제쯤 되나요? 정수들의 집합으로 확장을 하죠. 저 판서가 안 좋습니다. 그죠? 좀 바로 파악을 하셨을 텐데. 자연수들의 집합에서 정수들의 집합으로 확장을 하죠. 그러니까 음수를 배우죠. 한 초등학교 언제쯤, 뭐,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확장을 하고요. 자, 그게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조금 지나면은, 초등학교 조금 더 올라가면은, 뭐, 처음에는 한 자릿수, 두 자릿수, 세 자릿수, 자연수는 놀다가, 음수로 넘어가서 음수도 배우다가, 자,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안 그래요. 여러분을 계속 괴롭히죠. 어디로 가나요? 유리수라고도 하고, 분수를 배우죠. 분수를 배워서 이때는 또 뭐 피자를 뭐 3등분 하기도 하고 뭐 4등분 하기도 하고 또 더하고 빼고 뭐 여러 가지 하죠. 연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죠? 또 소수로 가기 시작해가지고 실수로 확장을 해요. 그렇죠? 실수. 인터넷 보면은 굉장히 자주 심심하면 올라오는 것들이 뭐냐면은 뭐 이런 것들 0.9999 이 무한소수가 왜 1이냐 이런 거 한번 올라오면은 인터넷 그 해당 게시판이 한동안 시끄러워요. 뭐 당연하다부터 시작해서 말도 안 된다까지가 서로 계속 어떤 결론에 돌아가지 않고 서로 계속 논란만 하다가 저 지쳐가지고 끝나고 또 한 뭐 1, 2년 지나면 또 올라와요. 이런 비슷하게 하나 올라오면 다시 또 시작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런 것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은 고등비적분학을 다 들었으니까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 자, 그럼 실수해서 끝나면 좋은데 또 확장하죠. 또 확장합니다. 바로 복소수의 집합으로 확장을 하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거예요. 질문은 왜 확장하냐는 거죠. 왜? 수를 왜 확장하냐? 수학을 초등학교 한 2학년까지만 배우고 또는 3학년까지만 배우고 딱 그럼 마치면 되는데, 그러면은 뭐 수학 교사 분들이 할 직업이 확 주니까 뭐 아니면 수학자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확장한다 뭐 이런 건 아니겠죠. 그죠? 왜 확장하냐? 답은 너무 당연해요. 허탈하죠. 확장하는 게 좋아서 확장하는 겁니다. 좋아져요. 더 편리해지고 유용하다는 거죠. 그래서 왜 확장하냐? 한두 가지만 중요한 문제라서 보셔야 되는데, 자, 가령 다음 같은 방정식을 생각해 보죠. 어떤 모르는 값에다가 3을 더했더니 5가 됐다. 이런 방정식은 쉽습니다. 그죠? 뭐 금방 답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답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이런 방정식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어요. 자연수밖에 안 배웠어요. 그죠? 지금 여기 이 방정식, 이 문제에는 자연수만 있어요. 그죠? 일단 보이는 거는 자연수만 보이죠. 그런데 이 답을 구하려고 하다 보면 갑자기 자연수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연수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죠. 갑자기 그냥 실종해 버리는 거예요. 답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음수를 자연스럽게 확장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정수까지 확장하게 되면은 예, 뭐 마이너스 2죠. 예,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수라는 게 도입하기까지가 예, 그 뭐 문명마다 다르지만은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린 그런 데도 많이 있고 어떤 데 금방 생기기도 하고 또 정수 중에 굉장히 오랫동안 그 숫자를 쓰지 않았던 게 바로 0이죠. 예, 잘 알다시피 여러분 0. 수학사를 보면 0이라는 숫자는 없는 건데 없는 값에 어떻게 기호를 주냐고 해서 예, 다른 것들은 뭐 유리수까지도 그 기원전 그리스 때 다 나왔는데 심지어 무리수도 0이라는 것만 예, 기호를 준 게 언제죠? 한 1000년? 예, 기원 1000년 정도 인도에서 한 거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예, 유리수는 어떻게 확장하는지 여러분도 예, 좀 생각해 보시면 그죠? 예, 뭐 이런 방정식이죠. 5 곱하기 x는 3 예, 이런 방정식을 생각해 보면 이 방정식에 들어가 있는 곱셈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방정식에 쓰인 애들은 다 정수죠. 다 정수만 쓰였는데 이 답을 구해보면 바로 어쩔 수 없이 분수로 가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로 확장을 하면 굉장히 방정식을 풀 때 좋다는 겁니다. 예. 왜 좋은지는 여러분이 더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지금 그걸 다 알려드리긴 조금 어렵고 어, 예, 제 정수론 수업에서는 조금 했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예, 하겠습니다. 어떤 수를 점점 확장하는 거는 예,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예요. 예. 문제를 푸는 입장에 괜히 괴롭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훨씬 좋은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방정식도 뭐 하나만 더 예를 들게요. 자, 이런 방정식, 예. 자, 이런 2차 부정 방정식 생각해 보면 이 방정식의 해는 그걸 x, y라고 하면 예, 지금 스크린이 좀 지저분해졌는데 이 방정식의 해를 생각해 보면 실수의 이 2차원 평면화 그림에 이거 별거 아닙니다. 모양이 뭐죠?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인가요? 이걸 그리면 2차 곡선이죠. 2차 곡선. 실수의 2차 곡선 모양이 모른가요? 이거? 예, 갑자기 듣고 있다가 예, 채팅하려고 하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조금 오타가 있긴 했지만 예, 쌍곡선이죠. 예, 쌍곡선. 예. 쌍곡선이 굉장히 예, 다 아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점근선도 그릴 수 있고 예, 절편도 그릴 수 있고. 그러니까 실수에서는 아주 쉬워요. 근데 이게 언제 어렵냐면 정수에서 보면 아주 어렵습니다.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정수 또는 자연수 x, y를 구하라고 하면 예,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자연수에서 푸는 게 실수에서 푸는 게 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예, 어렵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쉬운 게 복소수에서 푸는 게 제일 쉽습니다. 좀 거기까지 가면 이제 3학년 여러분들 지금 이번 학기에 같이 배울 것 같은데 복수 해석학 예.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정리의 어떤 문장만 보면 실수에서보다 복수수해가 훨씬 간결하죠. 예, 훨씬 간결합니다. 예. 예. 여기 정도까지만 일단 하고 예. 예, 제가 여분으로 공간을 만들어놨는데 예, 한쪽은 썼네요. 자, 지금 예, 한 가지에서 수의 확장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 수의 확장. 지금 간단하게 얘기한 것들이 여러분 대수 1과 대수 2 그리고 대수 3까지에 걸쳐서 여러분이 계속 예, 관련된 내용들을 배울 겁니다. 예, 배울 거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자, 여러분들 과목명은 대수학인데 사실은 추상대수학입니다. 예, 대수학이라고 배웠지만 사실은 추상대수학이고요. 그러면 대수학은 안 배웁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이미 배웠어요. 대수학은 이미 배웠습니다. 언제 배웠냐면 중학교 때 배웠어요. 대수학은 이미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대수학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예,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나요? 예, 문자와 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지금 예를 한번 볼게요. 예,
3 곱하기 1은 얼마냐면 3이죠. 예. 4 곱하기 1은 8이고 5 곱하기 3은 15입니다. 15. 예. 자, 그 다음은 뭘까요, 그럼? 그 다음은, 예, 여러분, 예, 뭐 피드백을 들을 수는 없으니까, 6 곱하기 4죠. 24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뭐냐면, 7 곱하기 5죠. 예, 35죠. 자, 이 숫자들, 이 식들의 어떤 규칙성을 발견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예, 여기서 잠깐 멈추고 여러분이 한 10분, 예, 20분, 각자 어떤 사람은 뭐 더 짧게 발견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예,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각자 어쨌든 충분히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해보셔가지고 규칙을 좀 예, 느끼고 발견하셔야 됩니다. 어떤 규칙이냐면은 사실은 예, 이 값에다 1씩 더하면 8 더하기 1은 9죠. 15 더하기 1은 16이고 24 더하기 1은 25고 35 더하기 1은 36이죠. 예. 이 값들은 모두 4, 9, 16, 25, 36 모두 제곱수죠. 제곱수. 예, 제곱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관찰하시고 그 다음 뭐를 해야 되냐면 예, 그래서 제가 다른 때 나오는 건데 뭐 정수론 얘기지만 이 대수학에도 예, 많은 연관이 되니까 보여드리면 자, 어떤 걸 공부를 할 때, 뭐 연구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하니까 공부를 할 때 이제 여러분들 어떤 게 되면 일단, 예, 관찰하셔야 돼요. 자료들을 많이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면 관찰한 다음에 규칙이나 어떤 관계를 찾으시려고 하셔야 돼요. 그 앞에 같은 경우에. 예,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그 규칙과 예, 관계를 설명하는 어떤 공식을 세울 수가 있어야 돼요. 공식을 세울 수가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 단계는 추가 자료를 수집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재밌는 게 여기까지 4단계까지만 하면 이거는 실험하는 연구예요. 그러니까 물리, 화학, 생물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해요. 공학도 마찬가지고 관찰들 하고 의학도 마찬가지죠. 어떤 추측을 세우고 추가 실험을 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예. A보다 B가 좋다. 또는 A라는 지금 뭐에 A라는 백신이 효과가 있다 없다. 그죠? 그러면 이제 임상 실험을 하는 거죠. 환자들한테 줘봤더니 유의미하게 10명한테 줬더니 뭐 회복한 사람이 뭐 1명밖에 없다. 회복된 사람이 뭐 5명밖에 없다. 또는 뭐 9명이 회복됐다. 그래서 효과가 있고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고민을 하겠죠. 이게 실험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실생활에 연결된 건 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수학은 좀 특별한데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추가 자료만 관측하고 확인했다고 끝나는 게 절대 아니죠. 그죠? 예, 5번 과정이 필요합니다. 추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 고안이 되는데 왜냐하면 공식이 유한계를 설명하는 공식은 거의 없어요. 무한히 많은 거를 설명하는 공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뭐 100만 개, 뭐 1억 개를 확인하더라도 그게 완벽한 답이 될 수 없고 뭐든지 어떤 예, 모든 경우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설명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수학이 다른 분야랑 이제 차이가 나는 예, 것 중에 하나죠. 다시 한번 크게 얘기하면 관찰하시고 관련 규칙을 발견하시고 그걸 추가로 확인한 다음에 마지막에 증명한다. 예, 이 틀로 여러분들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접근법은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수학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답을 뭐 공식을 떠올리기보다는 비슷한 사례들을 더 많이 관찰해 보시면 예를 들면 여러분은 뭐 과외 같은 거 할 때도 바로 답안을 딱 떠올라서 뭐 풀이법을 전달해 주기보다 더 많이 관찰을 해보면은 훨씬 더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뭐 이건 출처는 자, 4번 슬라이드의 규칙이
건가 하는 거죠. 예, 이 슬라이드를 넘어가면 또 좀 저기 하니까, 예, 뭐 3 곱하기 1이 예, 4 빼기 1이었고, 4 곱하기 2가 9 마이너스 1, 맞나요? 5 곱하기 3이 16 마이너스 1, 6 곱하기 4가 25 마이너스 1. 자, 관찰도 해보시고, 필요하면 더 많이 보셔도 돼요. 예, 뭐, 사람마다 다 다른 거고, 이건 예, 36 마이너스 1. 뭐, 8 곱하기 6이 49 마이너스 1. 예. 합니다. 자, 몇 식이죠? 규칙이 무언가, 예. 어떻겠냐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규칙. 자, 그러면, 예, 뭘까요? 이 숫자들의 규칙은 뭐죠? 왼쪽에 있는 두 숫자들의 규칙은 제가 예, 그냥 샘플로 하겠습니다. 그죠? 예. 차이가 2인 두 자연수라는 거죠. 3, 1, 4, 2, 5, 3, 6, 4 이런 애들은 차가 2인 두 자연수죠. 그 두 수들을 어떻게 해주죠? 예, 곱을 해주죠. 곱을 했더니 오른쪽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제곱수에서 빼기 1을 한 거죠. 제곱수에서 1을 뺀 합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관찰을 해보시면 제곱수도 규칙이 있습니다. 그죠? 네, 조금 더 관찰해 보시면 이거는 2의 제곱, 여기는 3의 제곱, 여기는 4의 제곱, 여기는 5의 제곱, 6의 제곱, 7의 제곱인데 차이가 2인 두 자연수의 곱과의 규칙이 있죠. 그죠? 예. 그렇죠? 예. 관찰.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두 자연수의 가운데 있는 수죠. 그죠? 예. 그래서 뭐 말은 여러분들 어떻게 상관없지만 두 수의 예, 평균의 제곱수에서 1을 뺀 값이다. 예, 이런 규칙을 발견하실 수가 있는 거죠. 표현은 뭐 다 다를 수 있고 조금 디테일이 빠지면 괜찮아요. 그죠? 예, 괜찮아요. 뭐 이런 식으로 발견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2단계 정도 되는 거죠. 2단계나 한 3단계쯤 되는 거고요. 그러면 더 확인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작은 수를 해볼 수도 있고 좀 큰 수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99랑 101의 곱은 그죠? 100의 제곱 빼기 1이 되는지 근데 9,999니까 맞죠, 그죠? 예, 더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럴 때 필요하다면은 예, 컴퓨터를 도입을 하기도 합니다. 예. 분야마다 다른데 예, 컴퓨터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10개, 20개가 아니고 뭐 100만 개, 1억 개 정도로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증명할 거는 거죠? 이걸 어떻게 증명할 건가? 지금 이제 의문이 예. 지금 한 내용은 사실은 거의 모든 수학 분야에 다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제가 그 중에서 이 문제를, 예, 이 규칙을 고른 이유는 이제 대수학하고 관계가 있었거든요. 그죠? 자, 증명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예요. 증명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거를 컴퓨터로 100만 개, 1억 개를 확인하더라도, 예, 증명이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아, 예, 뭐 채팅창으로, 예, 쌈명이,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피드백 주는 게 아주 굉장히, 예, 이쪽,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예, 도움이 되고요. 예, 귀납법으로, 예, 그렇죠. 예, 귀납법도 굉장히 재밌는 예, 증명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여러 가지 증명을 사실 여러분들은 예, 생각해내고 해보시기 좋고요. 자, 근데 요번 수업은 대수학에 대한 거라 예, 대수적인 증명을 예, 하려고 하고요. 자, 증명을 그래서 해야 되는데 대수적인 증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이가 2인 두 자연수를 어떻게 표현할 건가요? 표현이에요, 표현.
표현. 차이가 2인 두 자연수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럼 두 자연수란 건 뭡니까? 3인가요? 3과 1, 4와 2, 5와 3. 아니죠. 이건 예죠, 예. 어떤, 그러니까 인스턴스, 그러니까 예지, 딱 하나의 순간의 특별한 예지, 모든 경우를 표현하는 게 아니죠. 예. 모든 경우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자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자를 쓸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예. 좀 채팅창 해준 것처럼, 예, 감사합니다. 문자를 쓸 수밖에 없고, 그 문자를 쓰는 게 바로 대수인 겁니다. 대수. 예. 대수. 이렇게 봐서는 모르겠죠. 예. 그러니까 대자가 대신할 대자예요. 예. 대신할 대자. 뭐를 대신하나요? 숫자를 대신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문자인 거죠. 예. 숫자를 대신해 주는 게 바로 문자입니다. 문자. 그래서 대수학이라고 하고 여러분 중학교 책에는 문자와 식이라가 나와 있고요. 그냥 서양 쪽 영어권 책 제목은 아예 책이 딱 따로따로 다 돼 있는데 그냥 엘지브라예요. 엘지브라 대수학입니다. 대수학. 그래서 저기 예, 바로 가르쳐 주신 예, 답을 준 것처럼 차이가 나는 두 자연수 x-1, x 더하기 1 예, 이렇게 잡는 거죠. 사실 제가 처음에 생각한 건 뭐였냐면 n과 n 더하기 2인데 그죠? 둘 다 가능하죠. 뭐 x냐 n이냐 중요한 게 아니고 빼기 1 더하기 1을 하느냐 n과 n 더하기 2를 하느냐 차이인데 미묘하게 달라요. 예. 미묘하게 다릅니다. 원래는 먼저 얘를 하려고 했는데 뭐 답 이미 채팅창에 답이 올라왔으니까 예, 이렇게 해보면 지금 보여야 될 거는 어떤 식이 되냐면 예, 공식은 아직 증명 못했죠. x-1 곱하기 x 더하기 1은 x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거죠. 예. 이 공식을 보이면 끝나는 거예요. 예, 끝나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서 하기 전에 여기 x는 뭐죠? x는 예, 자연수인 거죠. 예, 이 증명하는부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 뭐 이미 여러분 잘 아는 거고 예, 이게 된다고 가정하고 예, 이게 대수학인 거예요. 그죠? 대수학. 여러분들 잘 아는 뭐 예, 그 공식이죠. 곱셈 공식. 굉장히 중학교 때 배운 예, 자연수에 성립한다. 요 증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수학이에요. 그죠? 또 한 가지는 지금 제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지고 예, 이건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예. 자연수를 제곱한 후에 50분 되면 10분 좀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 4로 나누면 나머지가 어떻게 되냐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자, 1의 제곱은 1이죠. 4로 나누면 남은 1입니다. 그죠? 2의 제곱은 4죠. 4를 4로 나누면 나머지는 0이죠. 3의 제곱은 9죠. 9를 4로 나누면 1이죠. 4의 제곱은 또 16이니까 나머지가 0이고 5의 제곱은 25니까 나머지가 1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죠? 예.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예, 관찰을 해보면 나머지는 0과 1일 뿐이다. 예.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나머지는 0과 1밖에 없다. 예, 이게 더 관찰을 해볼 수도 있고 예, 더 해봐도 되겠죠. 100개, 1000개. 예, 그다 더 관찰에 확신이 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증명은 어떻게 할까요? 증명은 어떻게 할 건가? 예, 고안을 해야죠. 예, 이게 금방 굉장히 빨리 떠오르는 분도 있고 오래 걸리는 분도 있는데 예, 오래 걸린다고 해도 여러분이 전혀 어떤 그 위축이 될 이유가 없어요. 예, 이거는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컨디션에 따라 다릅니다. 예, 컨디션에 따라 또 다르고 그런 거에 여러분이 영향을 받으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 정말로 나중에 가서는 정말로 아무도 못하는 거 한두 가지만 아무리 시간이 올려도 뭐 몇 달, 몇 년에 걸쳐서 한두 가지만 굉장히 유용한 걸 찾아내도 그게 굉장히 큰 예, 업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예, 필요 없고요. 자 어쨌든 예, 관찰을 잘 해보면 나머지가 0과 1일 뿐만 아니라 0과 1이 나오는 패턴이 그죠 계속
규칙적이에요. 그죠? 이렇게 하나하나씩 건너서. 그래서 왼쪽, 오른쪽을 잘 관찰해 보면, 예, 조금 더 관찰해 보면, 짝수의 경우는 제곱해서 4로 나누면 0. 홀수의 경우는 제곱해서 4로 나누면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짝수와 홀수. 그러면 이거를 설명을 어떻게 하냐? 그죠? 증명을 어떻게 하냐? 그럼 이제 우리 채팅창에 우리 이찬행 학생이 잘 올려준 것처럼 짝수와 홀수를 표현을 뭐를 가지고 하나요? 문자 갖고 하는 거죠. 대수학인 거죠. 짝수는 뭐 2x, 홀수는 2x 더하기 1이라고 표현해가지고 짝수의 제곱은 정리해보면 4의 배수인 걸 바로 알 수가 있고 홀수의 제곱은 4로 나누면 이렇게 나머지가 1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디테일한 설명은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이런 것들이 대수인 거죠. 대수. 자, 여기까지 이제 과목명이 대수학이라고 대수가 아니고요. 그건 여러분이 중학교 때 한 거고 엄밀하게는 추상대수학입니다. 추상대수학이고요. 우리 앞에서 했던 걸 하나 보면 그 차이가 2가 나는 두 수의 곱 보면 이런 걸 얻었거든요. 집합기호 써도 괜찮겠죠? 이걸 얻었어요. 자, 그러니까 x는 어디에 속하는 애들이냐면 자연수에 속하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이 공식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예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자, 그런데 그 의문이 들죠. 모든 자연수만 성립할까? 자연수가 아닌 정수면 안 될까? 그러니까 음수를 넣어보는 거죠. 음수. x에다가 뭐 마이너스 2 정도를 넣어보는 거죠. 마이너스 2 더하기 1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3이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1 맞죠? 그죠? 성립한다는 거죠. 음수도. 그럼 그러면 정수만 성립하냐? 그럼 유리수에서는 성립 안 하냐? 그죠? 또는 행렬도 되지 않을까?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수가 왜 좋으냐? 이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 주는 그 대상이 얼마냐면 얼마큼이죠? 자연수의 개수만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상황 때문에 조금 좀 조심스러운데 약을 개발했는데 그 약은 예를 들면 뭐 한 20대 남성들한테는 다 약이 되는 거예요. 20대 남성이기만 하면 다 치료가 돼요. 20대 남성의 A라는 병은 다 치료를 해줘요. 굉장히 좋은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까지의 상황은 자연수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 게다가 자연수는 몇 개 있어요? 무한히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게 대수학인데 추상대수학은 뭐냐? 여기서 한 걸음 더 올라가는 한 걸음이 아니고 한 어떤 더 레벨을 올라가서 대상이 자연수냐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정수도 되고 유리수도 되고 심지어 x가 행렬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고 x가 함수인 경우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특정 그 병만 낫게 해주는 약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생각하는 게 모든 종류의 병을 낫게 해주거나 또는 뭐 모든 대상, 그러니까 모든 사람 또는 모든 생명체를 낫게 해주는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추상대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뭐 유리수 이런 확장은 별게 아니고 행렬은 어떻게 돼요? 행렬만 여러분 선형대에서 배웠으니까 행렬의 경우에만 한번 생각을 해보죠. 행렬의 경우에만. 자, 행렬의 경우에도 과연 이런 게 있겠냐는 거죠. 이거 비슷한 게. 행렬의 경우에. 그렇죠? 뭐 시간상
쉬어야 될 시간이 됐으니까, 예. x 대신 뭐 흔히 a를 쓰고요. 행렬 대문자로. 1 대신 i를 씁니다. 단위 행렬 i를 쓰고요. 예. 이렇게 하면, 예, 똑같은 버전이 됩니다. 그죠? 위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위에서는 1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i라고 했으니까 다른 식 아닙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정수 유리수에서의 1의 역할은 뭐죠? 정수 유리수에서 1의 역할. 곱하기 1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수든지 간에 곱하기 1을 하면 안 바뀌죠. 예. 안 바뀌는 수예요. 예. 그러면 행렬에서 곱셈을 했을 때 안 바뀌는 건 뭘까요? 안 바뀌게 하는 행렬은 단위 행렬인 거죠. 단위 행렬. 대각선이 1인. 자, 여기 약간의 조건이 필요하죠. 얘는 뭐 정사각 행렬이라고 하는 조건이 필요하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앞에서 봤던 것들이 어떤 그 카테고리, 한 분류에 대해서, 한 부류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주었다면 이것도 대단한 거죠. 추상대수학은 뭐냐면, 여러분 이번 학기 배울 거는 한 부류가 아니고 그런 여러 부류에 대해서 다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작업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대수학의 어떤 그 이상이라고 하는데, 예, 하나의 해결책을 딱, 뭐죠? 예, 하나의 해결책을 딱 전달하는 게 아니고, 예, 그 해당되는 모든 거를 다 전달하겠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예, 저기 한 거고, 예, 화면에 화살표가 예, 뭐지? 예, 여러 개 하는 거 하여튼 예, 이게 그 방식이고요. 예,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이 됐으니까 10분 쉬었다가 예, 두 번째 시간은 조금 짧게 마칠게요. 예, 짧게 마칠 건데요. 10분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계속 시작할게요. 예. 다 들어오신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추상대수학, 대수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추상대수학이 무엇인지 보여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 추상적인 거를 다루게 될 텐데, 추상적으로 다루게 될 텐데요. 대수학 1에서는 좀 간단한 형태를 다룹니다. 간단한 형태. 굉장히 추상적인, 군이라고 하는 걸 다루고요. 대수학 2에서는 그러니까 군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장난감이 하나가 있는 거고, 대수학 2에서는 장난감이 2개가 있는 환이라고 하는 거를 공부를 합니다. 자, 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보면 예, 다음과 같은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간단한 방정식이죠. 예. 푸는 과정을 본 겁니다. 지금. 예. 지금 잘 보이죠? 혹시 예. 죄송하지만 채팅창에 예. 뭐 화면이나 이런 거 예. 잘 보이죠? 예. 감사합니다. 예. 아주 간단한 방정식을 우리 풀어봤어요. 그죠? 예. 좀 답답하리만치 굉장히 스텝을 나눠가지고 풀었는데 이게 중요해서 그럽니다. 예. 여러분들이 여러 번 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뭐 중학교 이후부터는 이렇게 길게 풀지 않지만 이 푸는 과정에 생략된 것들 한번 다시 한번 꼭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5 곱하기 x는 3이라고 하는 방정식을 이건 뭐 유리수 정도에서 풀었다 보면 되겠죠. 어떤 유리수에서만. 예. 뭐 유리수에서 푼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푸는 과정을 한번 예, 천천히 여기 보신 거고요. 자, 그러면 덧셈을 볼게요. 덧셈. x 더하기 3은 5. 이
덧셈에 관한 방정식 푸는 과정을 다시 한번 이것도 굉장히 풀어서 죄송합니다. 하는 과정을 봤습니다. 자, 제가 했듯이 추상대 수학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런 이 유리수, 정수 또는 실수 이런 거에 딱 얽매여 있지 않는 거죠. 이걸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난다기보다는 얘네들을 다 포함한 더 넓은, 그러니까 하나하나에 지금 우리가 푸는 것들은 어떤 그 딱 분야가 정해져 있는 거면 이제 추상대 수학은 그 여러 분야를 다 포함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꿈이 원대한데, 그러니까 이걸 다 포함하고 싶은 거라서 이 과정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1차 방정식 푸는 과정을 잘 보면 5 곱하기 x는 3을 풀기 위해서 가는 과정을 잘 보시면 뭐가 중요하냐면 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얘가 중요해요. 얘. 1이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왼쪽에 있는 방정식을 보시면 그죠? 왜냐하면 1이라고 하는 건 곱하나 마나인 숫자거든요. 그죠? 그래서 x가 무엇이든 간에 어떤 유리수든지 간에 1을 곱하면 그냥 x가 돼버린 거예요. 어떤 유리수든지 1을 곱하면 그냥 그대로가 되니까 4에서 5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식 4에서 15로. 그래서 그러면은 처음 봤을 때 1번식을 봤을 때 그럼 4번식으로 어떻게 가느냐. 그 가는 과정에 이제 필요한 것들이 2번, 3번인데 먼저 5의 5분의 1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5의 5분의 1 곱하면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5에는 5분의 1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중요한 게 1번에서 3번 가는 과정을 잘 보면 5랑 x를 먼저 곱하고 그 나중에 5분의 1을 곱하는 건데 3번을 보면 나중에 곱해야 될 5분의 1하고 5를 먼저 곱하고 나서 x를 곱해도 된다는 거죠. 2번과 3번의 차이는 뭐 곱하는 3개가 있을 때 5분의 1, 5x 3개의 숫자가 있을 때 5랑 x를 먼저 곱하냐 5분의 1과 5를 먼저 곱하냐 그 차이인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같다는 거죠. 그래서 2에서 3은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5분의 1은 어떤 역할을 해주냐 5에 곱해서 1이 되는 거고 그 1을 왜 만들었냐면 어떤 유리수 x든지 간에 1을 곱하면 그냥 x가 되니까 그런 거죠. 자, 오른쪽도 또 한번 좀 지루하지만 보겠습니다. 그죠? 자, 오른쪽에서 중요한 바로 여기죠. 0이죠. 0. 1번에 처음 시작을 보면 3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는데 이게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4번을 보시면 0 더하기 0을 만든 왜냐하면 더하기 0은 어떤 유리수 x든지 간에 더하나 마나인 숫자이기 때문에 5번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0이 중요하고 그 0을 만들기 위해서 3에다가 마이너스 3을 더해줍니다. 그죠? 3에다가 마이너스 3을 더해주는데 여기서도 x랑 3을 먼저 더하고 나중에 마이너스 3을 더해야 되는데 3번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유가 뒤에 두 개인 3과 마이너스 3을 먼저 더하고 나서 x에 더해도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더하나 마나인 0이 중요하고 그리고 3에는 마이너스 3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잊으면 안 되는 게 더하는 순서가 관계없다는 거. 앞에 걸 먼저 더하거나 뒤에 걸 더하거나 결과 같다는 거.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빠르게 자 다른 데서도 가능할 건가 좀 더 추상적으로 자 A 곱하기 X는 B 여기서 A나 B나 X나 모두 그냥 유리수라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유리수라 생각을 하면 만약 A에 곱해서 1이 되는 역수가 있다고 하면 앞에서 풀었던 5 곱하기 X는 3이라는 방정식을 똑같이 풀 수가 있다는 거죠. 똑같이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그러면 유리수만 풀 수 있냐? 아니죠. 지금 행렬인데 여기서는 행렬. 여기서는 행렬이고요. 뭐 간단하게 썼지만 정사각 행렬입니다. 그래서 만약 역행렬이 존재하면 또 똑같이 양변의 역행렬을 곱하고 또 순서를 바꿔서 A랑 A 역행렬을 먼저 곱해가지고 단위행렬을 만들어내고 단위행렬을 왜 만들었을까요? 단위행렬은 곱하나 마나인 행렬이니까. 그죠?
여기서 똑같은 세 개의 규칙만 만족하면 이런 형태의 방정식을 다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군이란 건 뭐냐? 이런 방정식을 다 풀 수 있게 해주는, 항상 풀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집합과 그리고 그때의 연산을 말합니다. 자, 뭐냐? 연산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항연산, 우리 사칙연산, 정체가 뭘까요? 정체. 제가 밑에 답을 애니메이션을 넣는 걸 깜빡해가지고 답이 나와 있는데 함수죠. 우리 집합론을 배웠으니까 여러분 그 수학에서 배운 거는 집합론에 있는 걸 가지고 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함수거나 뭐 관계이거나 집합이거나 집합의 원소이거나 그죠? 함수죠, 함수. 함수라는 걸 알았으면 함수라는 건 뭔가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정의역이 뭐고 정역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계속 하던 대로 그냥 유리수라고 생각할게요. 집합을. 유리수에서의 덧셈. 뭐 3 더하기 2분의 1 이거는 뭐 2분의 7이다. 그죠? 함수라는 거죠. 덧셈. 덧셈에 들어오는 입력이 뭘까요? 3? 2분의 1? 어떤 게 입력이겠냐는 거죠. 뭐가 입력일까요? 그죠? 둘 다 입력인 겁니다. 그죠? 이 두 가지가 모두 입력이고, 이 두 가지가 입력이고, 출력은 뭘까요, 그럼? 아웃풋은 얘죠. 2분의 7. 아, 그쵸. 예, 감사합니다. 두 가지가 입력이에요. 두 가지가 입력. 두 가지가 입력인 거는 그럼 집합을 어떻게 표시하지? 유리수의 집합은 우리 앞에서 했듯이 Q로 표시할게요. Q. 그러면 뭐가 정역이 되는 거죠? 정역. 두 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두 개의 순서쌍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죠. 두 가지니까 이게 너무 익숙해가지고 오히려 좀 불편하실 텐데 바로 정역은 곱집합인 거예요. 곱집합. 즉 3과 2분의 1 이 두 가지가 입력이 되는 겁니다. 여기다 덧셈 함수를 해주면 결과가 뭐가 되는 거예요? 3 더하기 2분의 1에서 2분의 7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함수의 형태로 쓰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덧셈기호 간단하기 위해서 덧셈기호를 그대로 써서 함수식으로 덧셈기호를 쓰면 안 된다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함수의 이름으로 그냥 덧셈을 그대로 쓰고 곱집합에서 어디로 가는 거죠? 결과는 다시 유리수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맞게 쓰자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집합론에서 배운 기호대로 쓰자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얘가 2분의 7이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우리 얘를 이렇게 안 쓰고 편의상 이렇게 씁니다. 왜 그렇죠? 위에는 기호가 몇 가지 들어가냐면 하나, 둘, 셋, 넷. 숫자 2개 빼고 기호가 4개가 추가돼야 되는데 여기 밑에 보면 기호가 하나만 추가되면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호를 간략하게 쓰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죠? 과제를 많이 풀다 보면 확실히 느끼죠. 기호가 간략하면 좋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기호는 간략하되 뭔가 좀 척 봐도 누구나 이거 간략하지만 의미가 뭘 거라는 걸 추측 가능하게 해줘야 돼요. 그죠? 너무 생뚱맞은 기호를 해버리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좀 다 유추 가능하면서도 또 간략할수록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런 거다. 그래서 얘기하자면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일반적으로 이렇게 딱딱하게 가는지. 집합 S. 이 집합 S는 뭐가 될까요? 덧셈, 우리 앞의 경우에. 이게, 조금 딜레이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함부로 넘기면 안 되겠네. 조금 버벅거려가지고. 지금 유리수인데, 추상대 수학은 유리수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놀 어떤 그 놀이터가 유리수기도 하지만 유리수도 포함되고 실수도 포함되고 행렬도 포함되고 함수도 포함되고
그러면 이 네 가지만 포함돼? 그것도 아니죠. 혹시 우리 뒤에 지금까지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지만 새로 나올 무언가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이터가 뭔지는 아무도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집합 S. 그럼 집합 S가 뭐냐? 유리수가 될 수도 있고, 실수가 될 수도 있고, 정수가 될 수도 있고, 함수가 될 수도 있고, 행렬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무언가 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이항 연산이 S곱 집합 S에서 S로 가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기호는 연산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만 써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죠? 손가락이 훨씬 편하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이거를 이항 연산이라고. 왜 이항이냐면 두 개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두 개가 들어가서 이걸 이항 연산이라고 합니다. 뭐 3항 연산도 있고 4항 연산도 있는데 3항 연산은 사실 2항 연산을 두 번 썼다고 하면 되는 거라 2항 연산. 자, 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드디어 군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군이라고 하는 건 다음 같은 조건들을 만족하는 건데 일단 군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집합과 이항 연산.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집합과 이항 연산. 그러니까 집합만 갖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방정식을 푼다고 그랬죠. 방정식을. 그 연산에 대해서 방정식을 풀 수 있는 걸 말하기 때문에 연산이 따라가요. 덧셈이 될 수도 있고 곱셈이 될 수도 있고 둘 다 아닌 어떤 새로운 연산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건 뭐냐? 첫 번째, 결합법칙입니다. 그죠? 결합법칙. 또 뭐가 필요했었죠? 연산 하나 마나, 곱 하나 마나인, 더 하나 마나인, 곱 하나 마나인 1, 더 하나 마나인 숫자 0, 그죠? 곱 하나 마나인 행렬, 단위 행렬.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그걸 딱 0, 1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노는 놀이터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거니까 어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없죠. 형태가 없는 추상적이죠. 그래서 그걸 항등원이라고 합니다. 항등원. 항등원. 연산은 하나만한 애가 있어야 되고 역원. 그 항등원을 만들어주는 애가 필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각각마다 역원은 다 다른 애들입니다. 각 A마다 B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역원이라고 하는 이 B는 A 따라 달라요. 3의 덧셈에 대한 역원은 마이너스 3이고 덧셈만 볼 때 3은 마이너스 3, 5는 마이너스 5, 0은 0 이런 식으로 각각 다 다르죠. 그렇죠? 항등원은 딱 하나 있는데 그건 뭐 뒤에 설명을 하고요. 자,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죠? 결합법칙, 항등원, 역원. 그죠? 세 가지를 만족해야 돼요. 자, 여기 추가 조건이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4번은 옵션입니다. 옵션. 그러니까 만족할 수도 있고 안 만족할 수도 있어요. 4번까지는 군에 필요한 조건은 아닌데 4번까지 만족하면 더 좋아합니다. 더 좋은 애인데 가완군이라고 합니다. 교환법칙입니다. 교환법칙. A 연산 B와 B 연산 A가 같으면 그걸 가완군이라고. 더 좋은 애죠. 이름이 더 분다는 얘기는 더 좋은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3 더하기 5나 5 더하기 3이 같죠. 그러니까 덧셈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여러분 가완군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뺄셈은 3 빼기 5랑 5 빼기 3은 분명히 다르죠. 그러니까 뺄셈은 교환 법칙을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1, 2, 3분까지만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요. 결합법칙, 항등원, 영원 이 세 가지만 만족하면 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군이라고 하는 건 항상 여러분 조심하실 경우는 집합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 집합과 연산을 같이 가지고 가야 돼요. 집합과 연산이 같이 가야 한다는 거. 그렇죠? 자, 얘들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얘들은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좀 앞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집합과 연산. 그래, 그 집합이 뭐야? 누가 추상대학 수학 처음 들어보면 군을 처음 들어보면 그 집합이 뭐야?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그렇죠? 유리수라고 말할 수도 없고 실수라고 말할 수도 없고 함수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유리수도 되고 실수도 되고 함수도 되고 또는 행렬도 되고 또는 그것들이 아닌 또 뭔가 돼. 어떻게만 하면 돼요?
다음 세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다 된다는 거죠. 그런 집합과 연산의 이 쌍을 군이라고 하는 거죠. 군. 네, 그래서 핵심 예들을 좀 그래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추상대수는 굉장히 이 구름 위에 떠 있는 거라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항상 이 핵심적인 예들로 다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셔야 돼요. 항상 바닥을 딛고 항상 올라간다는 거 기억만 하시면, 예, 3학년에서 뭐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하는 과목 중에 하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굉장히 재밌고 그리고 굉장히 간결하게, 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한번 보면, 자, 플러스 표시는 뭐냐면 양의 정수들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죠? 양의 정수들만. 예, 이게 군이라는 건 아니고 군인지 아닌지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1번 결합법칙. 만족하나요? 자연수들 가지고 더할 때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할 때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할 때 앞에 1, 2만 먼저 더하냐? 2, 3을 먼저 더하고 1을 더하냐? 같을까요? 이런 얘기예요. 물론 1, 2, 3만 갖고 하면 안 되죠. 그죠? 3, 4, 5 뭐 모든 자연수 갖고 다 해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예, 굉장히 확인하는, 모든 경우를 확인하는 건 어렵긴 합니다. 그죠? 예. 어쨌든 뭐 결합법칙 성립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뭐를 체크해봐야 되죠? 예, 항등원. 자, 더하나 마나인 숫자가 들어있나요? 들어있지 않죠. 예. 항등원은 0인데 0이 안 들어있거든요. 탈락이에요. 탈락. 자, 그러면 아이고, 반대로 죄송합니다. 그럼 0을 넣어주면 어떻게 되냐? 지우개로. 예. 이거 안 지워지네. 예. 죄송합니다. 예. 0을 넣어주면 어떻게 되냐? 다시 한번 따지셔야 돼요. 1번 결합법칙, 2번 항등원. 들어있죠. 0이 들어있죠. 예. 3번 이제 역원을 따져보셔야 되는데, 그죠? 자, 2의 역원이 뭐냐면 마이너스 2인데, 여기는 안 들어있죠. 예. 아이고, 이러지? 예. 안 들어있죠. 그래서 탈락이에요. 예. 이게 안 들어있기 때문에 3번 조건에서 탈락입니다. 그 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음수도 다 넣어주자. 다 넣어주자. 된다는 거죠, 이제. 결합법칙, 항등원, 역원 따져보면 정수들 사이에서 덧셈 또는 유리수들 사이에서 덧셈 또는 실수를 가지고 하는 덧셈 또는 복소수 가지고 하는 덧셈들은 다, 예, 군을 이룹니다. 이것들은 얘네 두 가지 얘는 군이 안 되고 이 네 가지 얘는 다 군이 됩니다. 군. 예. 자, 그러면 이런 것만 하면 좀 재미없죠. 자, 양의 정수들 가지고 곱셈. 자, 어떨까요? 양의 정수들의 곱셈. 지금 여러분이 군이라는 걸 처음 배웠으니까 좀 지겨워도 얘들을 많이 따져보셔서 얼른 적응하는 게, 예, 빠르게 적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의 정수들의 곱셈. 그렇죠? 예. 자, 1번 천천히 따지셔도 돼요. 그냥 머릿속에 한 번에, 예, 맞냐 또 틀리냐 따지 생각 안 되고, 예, 결합법칙. 뭐 3, 4, 5 곱할 때 뭐 상관없잖아. 그죠? 예, 이렇게 잘 됩니다. 자, 항등원. 예, 양의 정수 아무거나 갖고 와서 자연수 아무거나 곱해서 안 바뀌는 거. 1 있죠. 예, 항등원 있어요. 3번 역원. 어떤 거죠? 3의 역원 3분의 1인데 안 들어있죠. 예,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까지는 만족하지만 3번에서 탈락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은 되냐? 양의 유리수의 곱셈 이런 거 됩니다. 또는 양의 실수의 곱셈, 양의 복소수의 곱셈, 이런 건 다 됩니다. 또는 좀 더 확장을 해서, 죄송합니다. 0이 아닌 유리수들 사이의 곱셈. 0은 빼야죠. 왜냐하면 0은 그 곱해서 1을 만들 방법이 없으니까 0은 제외를 해야 되고, 이 스타가 붙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유리수 전체에서 딱 0만 하나 뺐다는 얘기예요.
위에 스타를 붙이면 마찬가지로 실수에 스타가 붙은 것도 실수들 전체에서 0만 뺀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역시 예, 빨리 떠오르지 않으면 이걸 한 번에 1, 2, 3번을 다 떠올리려고 하시면 안 되고 천천히 1번 결합법칙, 2번 항등원, 3번 역원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예, 차례대로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예,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건 여러분들 나중에 직접 그래도 귀찮아도 차례차례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이 숙달이 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럼 이런 것들 하면 재미없으니까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모든 함수들을 모아줘요. 실수에서 실수라는 모든 함수들. 그리고 그 함수 사이에 연산이 필요하죠. 덧셈이란 연산을 주는 겁니다. 즉 F와 G가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인데 그러면 F 더하기 G라는 함수도 정의가 되죠. 그렇죠? 어떻게 정의하죠? X에서의 값을 각각 X에서의 값의 합으로 정의하죠. 그죠? 네, 이렇게 하면 잘 정의가 되고 이렇게 하면 F 더하기 G 역시 실수에서 실수하는 함수가 되고요. 자, 귀찮아도 따지셔야 됩니다. 결합법칙. 네. 맞아요? 되나요? 네. F, G, R 세 개를 H라고 그럴까? 예. 자, 함수에 지금 예. 여러분들 집합론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게 같나요? 예. F, G, H가 나 실수해서 실수하는 함수일 때 이게 같나요? 1번.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이거 한번 숙제로 예, 이거 숙제로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잊지 않고 꼭 과제 게시판에 같이 내기를 예, 까먹지 않았을 텐데. 자, 두 번째 항등원. 항등원 있나요? 항등원. 자,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예를 다 든 것들은 어떤 값이었거든요. 값. 그죠? 값이었어요. 그죠? 숫자나 또는 뭐 행렬 같은 것도 뭐 어떤 하나에 딱 정해진 그거였는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이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들 하나하나가 뭐죠? 함수예요. 함수. 그러니까 항등원이라고 했지만 얘도 함수입니다. 얘도 정체는 얘도 함수에서 함수네. 실수에서 실수하는 함수예요. 더하나 마나인 함수. 함수끼리 더하는데 더하나 마나인 함수. 그런 함수가 있을 건가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예, 역원이죠. 역원. 함수의 예, 역원. 항등원이 해결이 안 되면 3번은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항등원이 있어야 항등원을 만든다는 게 말이 되죠. 예. 뭐가 됐겠나.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 여러분들 떠올리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함수의 상등이 뭔가예요. 그러니까 함수가 같다. 의미가 뭐죠?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중학교 때쯤 한번 배우셨을 텐데 두 가지죠. 첫 번째 뭐가 필요해요? 두 함수의 정의역이 어떻게 돼야 돼요? 예, 같아야 돼요. 그죠? 두 번째로 정의역 모든 점에서 두 함수가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죠? 정의역이 일치해야 되고 정의역 모든 점에서 두 함수가 같은 입력이 들어올 때 같은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이걸 잘 떠올려 보셔서 결합법칙, 항등원, 역원 이 세 가지를 해보셔야 됩니다. 성립합니다. 예. 덧셈에 대한 함수도 생각하면 군을 이룹니다. 군을 이루고 앞에서 얘기한 가완군까지 됩니다. 이건 가완군, 예, 가완군이 됩니다.
예, 이거 숙제라는 제 다음 주 질의응답 시간에 요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 뭐 이해하신 분도 많이 있겠지만 아직도 그 적응이 잘 안 돼서 예, 아직 낯설어 가지고 조금 이렇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었는데 직접 해보시면 더 좋고 여러분들 숙제를 해보시고 다음 주 질의응답 시간에 제가 혹시 까먹고 있더라도 이걸 제일 먼저 채팅창에다가 예, 요거 그 슬라이드에 나왔던 요 숙제 이거를 설명해 달라고 좀 요구를 해주시고요. 따로 과제 게시판에는 안 올릴게요. 왜냐면 이번 주 과제 게시판에 올라갈 게 많아요,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 교재 프렐라이트 책에 있는 연습 문제 중에서 고른 몇 개 문제 풀어야 되는데 그것도 많기 때문에 예, 하고요. 아, 예, 좀 다 저기 지워진 데가 행렬들이거든요. 예, 좀 지우자. 예, 행렬들의 덧셈입니다. 모양이 같은 행렬들끼리 덧셈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될까요? 행렬 3개가 있는데 행렬 3개가 있는데 결합법칙 앞에 거 2개 더하고 뒤에 더하는 거랑 뒤에 2개 던져 더하고 앞에 거 더하는 거랑 같을 건가? 그죠? 이게 1번이죠. 결합법칙. 2번은 뭐죠? 네, 항등원. 더하나 마나인 행렬. 이거 쉽죠? 영행렬이죠. 다 0인 거. 다 0인 거. 다 0밖에 없는 거. 항등원 행렬이 있죠. 그럼 3번 역행렬 역원. 역행렬이라 말하면 또 혼동스러우니까 역원. 어떤 행렬의 역원. 예를 들어 1, 2, 3, 4 이런 행렬의 역원은 뭐가 될까요? 더해서 영행렬을 만들려면 그렇죠. 다 각각을 다 마이너스를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같은 모양의 직사각 행렬들을 모아놓고 그걸 덧셈을 주면 역시 군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군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것들만 해당되냐? 그렇지 않죠. 예, 군의 어떤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대상은 무한히 많은 거예요. 뭐가 될지 다 몰라요. 지금까지 나왔던 거 말고 또 새로운 게 당연히 또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군이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이 앞으로 배울 것들은 모두 다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예, 여기 군이라고 했던 얘네들 훨씬 더 많지만 얘네들, 그리고 지금 이 다음에 배운 얘들, 예, 요 얘들. 군에서 뭔가 한 가지 결과가 나오면 한 번에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강력한 거죠. 군의 좋은 점이 여러 군데에서 하던 것들을 다 따로따로 하지 않고 군에서 해결을 해버리면 거기에 포함되는 이 모든 얘들이 다 한 번에 해결된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점. 예. 여기 세 번째 얘는 정사각행렬인데요. 정사각행렬의 곱셈인데 결합법칙 성립하고요. 예, 한번 이거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죠. 예. 결합법칙 성립하고 항등원도 있어요. 그죠? 단위행렬. 세 번째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곱셈에 대한 역행렬에서 역행렬이 없는 이제 행렬들이 나오죠. 그죠? 있습니다. 야, 그래서 예, 오늘 오리엔테이션인데 굉장히 길었는데요. 예. 먼저 예, 대수학이란 어떤 건지 한번 여러분들 꼭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추상대수학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지. 예. 그래서 이양연산 봤었고 그리고 군의 정의와 얘들 봤습니다. 예. 예, 이거는 주차하시고요. 그래서 이번 주 두 번의 강의 중에 한 번의 강의를 한 거고요. 두 번째 강의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지 않고 제가 그냥 혼자서 녹음을 해가지고 그 사이버 게시판에 올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한 이 강의도 사이버 게시판에 같이 올릴 겁니다. 이게 1차 시가 되고 다음 내용 또 하나가 2차 시로 올라갈 테고요. 여러분들 보시고 강의 요약문을 길게 쓰실 필요 없어요. 예, 뭐 핵심적인 문장들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A4지 한 반, 3분의 1이나 반 정도만 채우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하셔가지고 뭐 스마트폰 찍어서 이렇게 사진으로 찍으시고 과제 게시판에 올리시면 되는데 과제 게시판에 제가 또 이번 주 두 번째 강의 동영상 올리면서
분해된 그러니까 그 교재에서는 4절입니다. 4절의 내용들을 4절의 연습 문제 중에서 몇 개 선정해서 과제 게시판에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걸 풀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그 질의응답 시간 거의 끝나자마자까지 제가 시간을 걸어놓을 거예요. 한 1시간 정도 더 들여서 한 12시 정도에 까지만 과제를 제출받고 그 후에는 약간 뭐 일주일 정도 더 드릴 테지만 페널티가 좀 있을 수밖에 없는 10%든 20%든 페널티를 과제 페널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가급적 질의응답 시간에 와서 제 풀이를 좀 듣고 바로 그 시간에 제 추천은 다음 주 이 시간에 와서 과제를 그 전에 어느 정도 풀면 좋지만 와서 과제를 해서 끝날 때쯤 바로 스캔해서 과제 게시판에 올려서 점수를 받는 이 방식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 첫 번째 실시간 수업인데요. 좀 매끄럽지 않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실 텐데 그런 점 좀 양해 바라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면 채팅창 통해 가지고 질문을 좀 해주시죠. 질문 있으신가요? 첫 주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짧게 PPT 자료도 올리겠습니다. 이 주석을 어떻게 할까요? 주석을 살릴까요? 제가 글씨가 너무 나빠서 주석을 살려서 올리겠습니다. 그럼 자료실에 PPT 자료 올리고 강의 동영상은 오늘 건 동영상도 강의실에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두 가지 버전 다 올리겠습니다. 두 가지 버전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스페이스, 선형대수를 배웠으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벡터 스페이스의 차이점이 뭐냐면, 전은서 학생의, 벡터 스페이스는 연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산이, 정확하게는 조금 애매한 점인데, 벡터 스페이스에 두 가지가 있죠. 벡터끼리의 덧셈, 그리고 벡터에다가 스칼라를 곱하는 게 있는데, 스칼라 곱하는 거는 그냥 무시하시고 벡터끼리 더하는 것만 보면 군이 돼요. 그냥 가완군입니다.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 여러분 선형대수 배웠을 때 행렬 갖고 막 처음에 놀다가 갑자기 좀 추상적으로 벡터 스페이스로 가잖아요. 벡터 공간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벡터 스페이스인지 아닌지 따지는 조건이 11가지 정도 되는데 그중 처음 5가지인가는 그냥 하나로 묶어버리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냐면 덧셈에 대해서 벡터끼리 덧셈에 대해서 벡터 스페이스는 가완군이다 하면 5가지 정도가 싹 사라져요. 사라지고 11가지 조건 중에 그러면 많이 줄죠. 주는 건데 추상대수학이라고 하는 거를 보통 모든 거의 전 세계에서 3학년에 배우고 선형대수는 2학년에 배우니까 그걸 다 풀어서 11가지 정도 체크리스트가 늘어나는 거죠. 근데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는 건 덧셈만 보면 그냥 가완군입니다. 가완군. 앞에서 배우면. 답이 됐나요?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부터 질의응답 시간에 풀이하는 거를 강의실에 올릴지 제가 고민인데 강의실에는 올리지 않고 유튜브로 올려서 링크는 올릴게요. 왜냐하면 강의실에 올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이 봐야 돼요. 강의실에 올린 건 여러분이 봐야 출석 체크가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원래는 강의 동영상도 3개, 4개로 짧게 끊어서 올리려고 했는데 학교 쪽에서 좀 2개로만 올리라고 하는 게 2개로 올려야 각각 그 출석 체크하는 게 더 간단하다. 그러니까 원래 오프라인 수업 2번 하잖아요. 그래서 강의 동영상을 여러 개 올리면 오프라인 수업하고 매칭이 잘 안 돼서 출석 체크하고 이런 게 번거롭다 그래서 가급적 2개만 올려면 이번 주는 이 동영상하고 제가 2회차 강의 동영상은 그냥 여러분 실시간 아닌 걸로 그냥 제가
뭐 밤에라도 녹화해서 올리도록 하고요. 두 가지만 올리고 다음 주부터는 강의 동영상 두 개를 다 실시간이 아닌 강의 동영상 두 개를 따로따로 그냥 제가 혼자 녹화해서 올릴 텐데 다음 주 이 시간에 하는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 이 녹화하는 거는 유튜브에 올려서 자료실에 링크만 올릴게요.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라고 문제 풀이할 때 하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뭐 첫 시간인데 굉장히 뭐 길게 한 것 같고요. 뭐 다른 편한 질의응답도 우리 사이버 게시판에 그 질문 시간에 올리시면 될 것 같고, 예, 아무튼 예, 상황이 여러모로 예, 안 좋은데, 아무튼 이런 와중에도 3학년 과목도 여러분 전공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예. 전공들 여러분들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좋은 예, 결과 있길 바랍니다. 예. 일단 2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